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가볍지만 중요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의 취임과 게리 겐슬러 사임 관련 수혜 자산들 그리고 저점 매수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댓글도 자주 보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코인을 지금 투자하지 않는 대중들, 일반 대중들이 들어와야 결국 이 강세장이 끝나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들어와야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사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한 환경론자, 채굴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비트코인을 도박처럼 얘기를 하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던 것도 놀라운데 그 댓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돈 놓고 돈 먹기. 누군가는 따고 잃는 노름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든 가치가 0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가상은 가상일 뿐이다 하는데 이 댓글 하나하나가 저는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들어와야 강세장이 끝납니다. 항상 4년마다 반복됐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경제 기사나 또는 댓글을 좀 살펴보시면서 인간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는 매일경제입니다. 무려 매일경제에서 트럼프 취임 앞 미국 코인 대관식을 앞두고 있다. 리플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한국의 유력 경제신문이잖아요. 리플 코인을 홍보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리플, 스텔라 카르다노가 수혜를 받고 있다. 점점 마케팅을 펼쳐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부분을 하나 포착을 했는데 자, 미국 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코인의 정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미국인이 만들어 미국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코인을 뜻한다. 이게 미국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천천히 일반 대중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걸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온 기사였던 것 같고 좀 체계적으로 수혜 자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수혜 코인, 수혜 자산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요. 제가 수식어를 붙였죠. 재미없어서 사실 한국에선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할 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싸게 살 수 있는 꿀팁 여기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최근에 많이 안 올랐다고 해서 이런 이제 증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두통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 불량에 가래가 낀다고 합니다. 어깨가 결리고 이게 이제 이더리움을 사면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더리움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재밌게 사는 방법 없을까요? 재밌게라는 말은 올라갈 때 얘기인 거고요. 떨어질 땐 또 무섭게 떨어지겠죠. 위험하게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셨겠지만 이더리움 올라가면 한 5% 올라가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은 10% 20% 올라갔었죠. 그리고 레이어 2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리스테이킹, 덱스 코인 등등도 이더리움이 조금 올라갈 때 더 레버리지로 많이 올라갔던 코인들입니다. 반대의 경우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훨씬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트코인을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 무슨 말로 위험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변동성 때문에요. 자,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과거에는 라이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캐시다, 그리고 최근에 스택스까지도 비트코인 조금 올라가면 라이트코인 제 기억에 거의 항상 2배 가까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업비트, 빗썸 다 퇴출이 돼서 다크코인으로 분류돼서 못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싶다 하면 라이트코인을 저도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관심도 없는 주식 얘기를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밌는, 물론 위험할 수도 있는 알트코인을요, 분할로 바이더딥 한다고 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나 분할로 저점에 바이더딥 했는데, 결국은 그 밑에 저점까지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분할로 잘 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식 얘기를 드린다. 그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침묵을 깬 코인이 하나 있었죠. 리플은 욕이라도 많이 먹었지. 스텔라는 욕조차 없었던 거의 22년부터 24년 11월 초까지 욕조차 아까웠던 코인이 바로 스텔라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11월 초 가격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한 120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3년을 일해버리면요. 뭐 그 누구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다 떠나버리고 없는데, 갑자기 뭐 한 일주일 만인가요? 막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스텔라 코인이 888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640%, 7배가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점프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갖고 뭐 미국 코인이다, 뭐 리플 사촌이다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스텔라 있는지도 사실 몰랐던 분들 많을 겁니다. 사고 싶다 혹은 떨어지면 사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888원에 갔는데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뭐 바이더디 분할로 했습니다. 막 쭉쭉쭉쭉 샀는데 산 거보다 이렇게 많이 강세장에 떨어질지는 예상을 못 했겠죠. 자, 이 계엄령 요거 뺀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477원까지 그것도 두 번이나 갔거든요. 12월 20일 날 한 번 가고 12월 30일 날 갔더라고요. 무려 거의 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이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돈 없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왜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코인은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목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잘 하시는 분이 888원이 700원 떨어지면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혹은 600원 떨어져도 많이 기다린 겁니다. 요때 해가지고 이때 근처에 분할 매수로 다 사고 없어요. 돈이 없는데 아싸다 뭐 분할 매수 해야지 해서 샀습니다. 근데 요게 무려 477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강세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 지금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최선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또 다른 대표 미국 코인 하나만 더 보신 후에 아까 왜 주식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알고랜드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코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스텔라보다는 훨씬 양반입니다. 여기 24년 3월에 나름 봉우리도 있고 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11월 초 보니까 150원 정도 했네요. 뭐 여기 그게 다랬겠죠. 네가 사라. 안 사. 뭐 이랬겠죠. 그러나 무려 이제 863원까지 한 일주일 좀 넘게 이제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스텔라보단 좀 덜하지만, 왜냐면 뭐 응축된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때 가면 드는 생각이 있죠. 조정받으면 내 꼭 사리라. 알고랜드 좋다면서 지금 뭐 ISO 2002네, 뭐 세계 경제 포럼이네 뭐 난리가 났었죠. 게리 겐슬러도 한때 칭찬을 했었네.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게 424원까지 떨어질 줄은 예상을 못한 거죠. 이것도 역시 계엄령 때는 제외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살 수 없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야, 이게 반토막이 오히려 넘었네요. 뭐 그렇게 스텔라보다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반토막이 됐다. 돈이 없네 하시겠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코인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요,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863원 갔는데 700원 엄청 기다린 거죠. 600원이요. 정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싸다 매수했는데 424원을 갈지는 예상을 못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근데 코인베이스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요.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따라 출렁이는 주식의 최대 장점이 뭘까?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봉이거든요. 이거는 뭐 참고로 닷컴 버블 때도 있었던 주식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제 뭐 거의 코인스러운 주식인데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543달러를 찍고 내려왔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나스닥에 있는 미국 주식 통틀어서 24년도에 1등을 했던 코인이죠. 근데 장점이 뭘까요? 543달러를 찍고 이렇게 한참 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때가 285달러에 발견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뉴스에서 본 겁니다. 뉴스에서 안 좋은 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험한 꼴 당했네. 한참 뒤에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뭐 24시간 쳐다보고 있었다면
한 400달러, 한 350달러만 돼도 엄청 싸네 하고 샀었겠죠. 그러나 제가 안 보고 있었더니 285 찍고 30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요걸 좀 샀습니다. 있는 뭐 달러를 이제 한 반 정도는 사고 반은 더 좀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 이렇게 떨어지면요,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BTC 연계 내러티브가 지금 약화되고 있다. 요거 재미 없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코인리스에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반면에 543달러 갈 때는 뭐 나스닥 뭐 100에 들어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 뉴스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 투자로서 매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다. 뭐 한 달간 25%뭐 더 떨어졌죠, 사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개당 20만 달러 이상의 지출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뭐 비관론이 팽배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다행히 험한 꼴은 안 봤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참 떨어졌을 때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불편해도 사볼만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험한 꼴 안 본 채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저는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불편하다는 자체가 너무 큰 뭐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면요.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일단 불편해요. 그리고 낮에 하더라도 뭐 예약 주문을 걸어놔라. 그리고 하루 매수매도 걸어놓으면 그 다음날 주문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24시간 됐으면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달러로 환전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달러 환율도 높고요. 출금도 엄청 늦게 주죠. 뭐 D 플러스 2일인가 3일 그 뒤에 주식은 돈 주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심지어 세금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 때문에 저는 주식을 잘 안 봅니다. 미국 주식 더더욱 잘 안 보고요. 뭐 잘해야 일주일에 한 두억 원 뭐 볼까 말까 하거든요. 뭐 코인베이스나 뭐 쿠팡이랑 몇 개 좀 들고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저는 엄청 싸졌을 때 얼마나 싸졌냐면요. 지금 앞에가 543이었잖아요. 앞자리가 5였는데 4가 됐다가 3이 됐다가 2가 되니까 앞자리 3번 바뀌었을 때야 저는 비로소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인가요? 험한 꼴 안 보면서 비트코인과 연동이 돼 있는 거의 뭐 레버리지 한 두세 배 곱한 거잖아요. 그런 상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물론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알트코인, 코인베이스보다도 훨씬 어마무시한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신중은 기해야겠지만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호재들 뭐 어떤 국가가 뭐 새로 뭐 전략 자산을 쓴다더라 뭐 빅테크가 뭐 이렇게 산다더라 뭐 투자했다더라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발행을 한다더라 이런 호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충분히 25년 내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뭐 저만의 좀 방법이 이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각자만의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코인 아무리 뭐 떨어져도 더 잘 빼놨다든지 뭐 주머니를 여러 개 해서 뭐 빼기 힘들게 해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으시면 이런 거 안 보셔도 되는데 저는 해보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잘 안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는 게 뭐 수익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산 뒤에도 어차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 왔는데요. 사실 앞부분이 전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뭐 저점 매수 방법 또는 막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해서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제 본론에 이것도 얘기는 드려야 되니까 미국 취임식에 수혜 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당장 수혜 중인 코인들, 당장 수혜 중이란 말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한 달 반쯤에 이런 영상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뭐 리플, 알고랜드, 뭐 헤데라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 미국 코인들 중에 ISO 2002 인증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쓰이고 있다가 아니에요. 100%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다만 굉장히 싸다든지 편리하다든지 해서 이들이 쓸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이 리플, 에이다, 스텔라, 헤데라, 알고랜드, 아이오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쓸 가능성이 높다. 왜 쓸까요? 싸고 편리하게
대중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헤데라 겹치는 코인들이 있네요. 앞에랑 그리고 체인링크 그리고 폴카닷 재단과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까지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코인들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 외에도 이제 그 디파이 트럼프가 이제 진행하는 월드 리버트에서 사실 최근에 많이 사서 약간 앞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 트럼프가 직접 샀으니까요. 이더리움, 체인링크, 에이브 또는 아베, 뭐 에테나도 협력도 하고 사는 것 같고요. 이 뭐 카우라는 코인은 잘은 모르지만 디파이 쪽이어서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디파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우도 한 40% 올랐다고 뭐 본 기억이 나고 온도도 뭐 적은 한 25만 불인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 트럼프 일가가 샀으니까 이런 코인들은 일단 당장 수혜를 보고 있고 좀 가격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코인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의 종류보다는 사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지를 아까 많이 말씀드린 나만의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갠슬러가 사임을 하면 수혜를 볼 만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SEC가 증권으로 간주를 했다든지 웰스 노티스를 날렸다든지 엄청 괴롭혔던 코인들이겠죠. 실제로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 이런 데 가시면요.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카테고리 테마가 따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만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자, BNB 코인, 솔라나, 에이다, 트론, 니어, ICP, 알고랜드, 파일코인, 코스모스, 그리고 샌드박스, FTX 코인이죠. FTT, 플로우, 비트토렌트, 엑스인피니티, 뭐 마나코인, 폴리곤, 넥소, 칠리즈까지 있네요. 이런 코인들 중에 일부는 가격이 회복된 것도 있고 일부는 좀 어려워 지금도 뭐 플로우나 폴리곤 이 폴리곤은요 사실 POL 리브랜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POL 코인은 뭐 시가총액 한 30 몇 위권으로 나오는데 아직 그 POL을 지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뮤터블 X, 유니스왑까지 많은 코인들이 웰스 노티스를 받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희망적인 거는요. 올해까지는 아무리 못났어도 이 코인이 아무 가치가 없어도 4년 만에 한 번씩은 오른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아마 동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이클에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사이클 28년, 9년에는 실제로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뭐 가치를 증명을 뭐 결제를 통해서라든지 증명을 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코인들이 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오스, 뽀삐 코인이라고 하죠. 어떤 코인이 많이 뭐 힘들다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의 이오스만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오스 코인 혹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힘든지 이것도 역시 말조차 나오지 않는 뽀삐 코인이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25,000원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17년도 말쯤에요. 그리고 21년 역시 한 4월쯤에도 꽤나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거의 뭐 2만 원 갔던 게 뭐 몇백 원짜리로 지금 떨어져서 지금도 한 1,2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년에 한 번씩은요,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갑니다. 비록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더라도 엄청나게 4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캐시에 비하면요, 이오스는 또 양반인 것 같습니다. 자, 17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던지 21년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남들보다 좀 덜 갔죠. 전고점 비교해서도 훨씬 못 갔고. 그러나 자,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도 별로 재미없고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코인도 아니지만 분명히 25년도 어느 뭐 하반기 즈음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코인이더라도 4년에 한 번은 기다리면 유동성이 점점 차올라서 결국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싸게 사셔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5년은요. 탐욕이 가득해지면서 동시에 다 팔고 떠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들을 기웃기웃거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검증을 끝낸 코인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나만의 비법, 그리고 불장까지 잘 홀딩하는
나한테 맞는 비법, 예를 들면 뭐 스테이킹에 맡겨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